안녕하십니까. 김조조의 도시계획기사 실기 계획이론 파트 5번째 시간인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내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그리고 상업지역에 대해서 필지별 계획을 하는 세부적인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설계하는 마스터플랜에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연립, 타운하우스 등 다양한 주택 유형에 따라서 어떤 계획 조건을 가지고 설계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가구 및 획지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호수, 층수, 동수, 단지에 대한 개념을 인지하셔야 되는데요. 아파트 계획의 기본적인 조건들이 나옵니다. 부지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되고 3에서 5헥타르 정도가 적정할 것이며 세대수는 500에서 1000세대가 공급돼야 되고 건폐율은 15에서 약 25%가 적용되는 것이 적정하다. 1호당 호수 등등등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은 실제 설계를 할 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살펴볼 텐데요. 공동주택을 설계할 때 호수, 층수, 동수, 세대라고 하는 개념을 쪼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호수라고 하는 것은요, 1호당 면적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는 10x 10의 100제곱미터를 하나의 호수로 설계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65제곱미터, 85제곱미터, 105제곱미터 등 공급되는 면적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후에 좀 더 디테일한 설계를 할 때 다루도록 하고요. 초반에는 그냥 이렇게 10x 10의 100제곱미터가 한 호당 크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호수가 1호, 2호, 3호, 4호 등등이 있을 때 설계 때 쓰는 호수는 4호를 통일하시는 게 가장 쉽습니다. 6호가 될 수도 있고 8호가 될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여러분이 설계를 할 때는 그냥 4호를 기준으로 하겠다. 자, 그러면 아파트의 한 호의 크기가 10x 10의 100제곱미터니까 그런 것이 4호가 된다면 한 동의 크기는 400제곱미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층수입니다. 우리가 그리는 평면도에서 도면의 높낮이를 나타내기 위한 층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인동간격이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자, 인동간격이라는 것은요, 건물의 끝에서 다음 건물의 시작까지의 거리를 D라고 나타내고요. 그 공식은 D는 I 곱하기 H 곱하기 층수, 즉 내가 설계하고자 하는 건물의 층수에 따라서 인동값 3m를 곱해준다는 게 기본 개념이에요. 실질적으로 법률을 따지면 2.6m까지 층고가 낮아지기도 했었고 주상복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것이고요. 그냥 층수 곱하기 3만 하자. 층수 곱하기 3.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단지 계획에서 설계한 층수가 있었습니다. 저층, 중층, 고층을 저층은 5층, 중층은 10층, 고층은 15층으로 설계를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설계하는 저층 아파트, 중층 아파트, 고층 아파트에 따라서 층수 곱하기 3만 띄워주자. 따라서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한 동이 들어왔을 때 D는 거리는 층수 곱하기 3에서 10층일 경우 약 30m를 하면은 이렇게 저층 아파트, 중층 아파트, 고층 아파트에 대한 디자인이 나오겠죠. 자, 다음은 동수입니다. 자, 동수라고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설계하는 아파트를 몇 동을 공급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부지 면적이 얼마라고 했었죠? 1만 제곱미터라고 했습니다. 동수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본적인 공식을 조금 활용할 건데요.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최소 면적 기준은 1만 제곱미터라고 하겠습니다. 적정하게는 3에서 5헥타르 정도가 적정하다고 하지만 우선 1만을 기준으로 건폐율은 아까 얼마라고 했었죠? 약 15%에서 25%가 적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단순하게 여기서 20%의 건폐율을 적용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1헥타르의 토지에 건폐율 20%니까 건축 바닥 면적은 약 2000제곱미터가 나오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살펴봤을 때 하나의 호수는 10x 10의 100제곱미터였고 4호를 가니까 한 동의 사이즈는 400제곱미터가 나오죠. 한 동이 400일 때 건폐율 2000이니까 몇 동 나온다?
5동에 대해서 설계할 수 있다. 즉 건물 1동, 2동, 3동, 4동, 5동이라고 하는, 내가 1헥타르의 토지에 건폐율 20%를 적용했더니 5동의 아파트를 설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설계하는 도시는 1헥타르, 2헥타르가 아니라 100헥타르, 200헥타르, 300헥타르까지 공간이 커지는데요. 그 중에서 주택건설 용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50%입니다. 그럼 50%의 주택건설 용지 중에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구분하고 그 중에서 다시 고, 중, 저를 세분해서 면적을 토대로 역산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내용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실기를 이용한 하나의 팁을 만들어 볼 텐데요. 대지 면적, 부지 면적은 1만 제곱미터고요. 건폐율이 20%를 적용하고 건축 바닥 면적은 2000제곱미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1호당 10x10의 100제곱미터짜리가 4호로 설계되어진 아파트를 총 5동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이렇게 계산을 하면 1헥타르의 토지에 총 5동이 들어간다고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배웠던 한 호의 크기는 10x10이고 4호를 통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10층짜리 아파트를 기준으로 D, 인동 간격은 약 30m가 나온다는 개념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 호당 크기는 10이고요. 그런 것이 4호로 통일됐을 때 10층짜리는 30m를 이격하겠다. 그러면 아파트 한 동 그리고 D, 아파트 D 이렇게 나오겠죠. 자, 설계 팁으로 D 플러스 10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설계를 할 때 D 플러스 10이다. 무슨 말이냐면 D, 인동간격 플러스 10이다. 즉 인동간격 플러스 위, 아래, 좌우 10씩 띄워봐라. 아파트를 한 동 긋고요. 위로 10m, 아래로 10m, 좌로 10m. 자, 그러면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갔죠. 계획지표상에서 아까 호수에서도 이런 아파트는 짝수를 만들려고 했어요. 짝수를 만들면 이렇게 아파트가 하나 더 들어가겠죠. 마찬가지로 아파트가 또 들어갈 것이고 아파트가 또 들어갈 겁니다. 아파트와 아파트의 사이는 인동간격만큼 띄고 플러스 10, 위로 아래로 좌로 우로 10m씩 띄어진,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신다면 아파트는 10x10의 100제곱미터로, 그리고 거리 D는 인동간격 맞춰서 띄워주면서 위로 10m, 아래로 10m, 좌로 10m, 우로 10m씩 띄어진 요 판을 하나 그려주시게 된다면, 대지 면적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건폐율도 잘 모르겠어요. 건축 바닥 면적과 1호당 면적은 토대로 1호당 면적은 100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한 동은 400이고요. 400짜리가 6개가 있으니까 64, 24, 2400제곱미터의 건축 바닥 면적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이 대지 면적 산출을 하는데 여기가 10m고요, 10m, 여기가 30m, 10m, 30m, 10m, 10m니까 총 110m예요. 10m, 10m, 30m, 10m, 30m, 10m, 10m, 110m. 자, 가로 열도 10m, 40m, 10m, 40m, 10m니까 110m. 110m 곱하기 110m는 12,100제곱미터라고 하는 대지 면적이 나올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건축 바닥 면적이 2,400이었죠. 건축 바닥 면적 2,400분의 대지 면적이 12,100이니까 건폐율은 19.8% 정도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A안 그리고 B안이라고 가정했을 때 A안은 우리가 산술적인 공식에 따라서 설계를 해보았던 거고요. B안은 어떻게? 여러분이 그냥 1호당 사이즈는 100제곱미터로 인동간격에 맞춰서 설계했을 때 여기 그려진 아파트 부지의 면적 그리고 대지의 면적 전체적으로 다 어떤가? 건폐율이라든지 조건이 다 맞아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도면을 그릴 때 너무 디테일하게 계산하실 필요는 없이 어느 정도 법칙과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해주시면 이와 같은 식으로 모든 내용이 들어가게, 이와 같이 단순한 계산을 통해서 호, 층, 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봤다면 그 다음은 세대, 그리고 단지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아파트의 최소 면적 기준은 100제곱미터다라고 되어 있지만 아파트는 약
25,000제곱미터에서 5만, 3만에서 한 5만 정도가 적정한 사이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 아파트 부지는 500에서 1000세대가 거주하는 공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차 500에서 1000세대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근린 분구라고 하는 개념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좀 정리해보면, 자, 우리가 단지 계획을 합니다. 간선도로로 구획되어진 공간을 만들었어요. 자, 여기에 보조간선도로가 있고 여기에 보조간선도로가 있다. 도로의 간격은 얼마다? 500m라고 하는 기본적인 내용이 나오죠. 자, 북측에 간선도로가 있고요. 아래측에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얼마다? 500m겠죠. 따라서 약 25헥타르 정도가 기본적으로 주택 건설 용지가 될 것 같은데, 자, 우리는 가로망 계획에서 통과교통을 배제하는 T자형 가로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럼 단순하게 한번 살펴보면 여기가 500m니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350m 잡아주고요. 여기 한 100m 정도 잡아주겠습니다. 집산도로 들어갈 것이고요. 간선도로 들어갈 것이고 완충목지 들어가니까 한 50 정도 빠지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350m, 100m, 350m, 100m 정도 된다면 요 블럭의 사이즈가 얼마가 나오죠? 35,000제곱미터가 나오죠. 자, 이런 것들, 이런 섹션을 우리 뭐라 불러요? 근린 분구라 부릅니다. 근린 분구가 1개, 2개, 3개, 4개의 생활권으로 쪼개지고 이 4개의 생활권이 하나로 뭉쳤을 때 우리 뭐라 부른다? 근린 주구가 되겠죠. 이런 근린 주구 중심에는 학교와 상가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것이고요. 이런 근린 분구는 500에서 1000세대가 거주하는 공간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웠을 때 1헥타르 토지에 아파트가 5동에서 6동 정도 설계됐을 때 건폐율은 15에서 25% 정도 적용되어진 공간이다라는 걸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설계할 때 어떻게 한다? D 플러스 10을 통해서, 즉 인동간격 플러스 위아래 좌우 10m씩 띄어서 설계한 것도 이런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 맞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럼 그거에 맞춰서 그냥 설계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조금 더 심화 학습을 들어가면 우리가 설계하는 5층짜리, 10층짜리, 15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1헥타르의 토지에 건물은 5동이 들어옵니다. 5동이 들어오는데 호수는 4호가 기준이었죠. 그러면 토탈 몇 세대가 들어간다? 20세대가 들어갈 거예요. 5층짜리 아파트는 헥타르당 100세대가 공급되는데 그런 것을 5헥타르 설계하면 500세대가 들어가겠죠. 10층짜리는 헥타르당 200세대가 공급되는데 만약에 4헥타르라고 가정하면 800세대가 공급될 겁니다. 만약에 15층짜리가 헥타르당 300세대가 들어가는데 3헥타르로 설계된다면 약 900세대가 공급될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내용은 요겁니다. 아파트 부지의 면적은 3에서 5헥타르로 설계하고 그 안에 거주하는 세대는 500에서 1000세대가 되게끔 만들어 주어라. 즉, 여러분이 플래닝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쪼개진 근린 분구라고 하는 이런 아파트 부지의 면적은 3에서 5헥타르 정도가 만들어졌을 때 층수와 함께 조율하여서 500에서 1000세대가 공급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단지 계획. 여러분이 설계를 함에 있어서 요 섹션을 우리가 근린 분구라고 부릅니다. 근린 분구는 하나, 둘, 셋, 4개가 모여서 근린 주구를 형성하는데 이런 근린 분구는 집산도로와 연계를 하셔야 돼요. 집산도로와 연계. 그러면 집산도로의 배치 간격이 얼마였죠? 250m 내외입니다. 그러면 좀 더 쉽게 250m 내외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100m, 즉 150m에서 350m의 간격으로 블럭을 쪼개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설계를 할 때 아파트 부지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한다? 150에서 350m 간격으로 쪼개진 500에서 1000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3에서 5헥타르의 공간을 맞춰 주어야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는 적정한 면적과 설계 기준이 된다, 이것이죠. 이렇게 근린 분구가 모여서 근린 지구가 되는 거고, 이런 근린 지구가 하나 더 나왔을 때 근린 지구가 되는 거죠. 첫 번째, 가구 및 토지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호수, 층수, 동수, 단지에 대한 개념을 인지하셔야 되는데요.
호수는 몇 호 통일이다? 4호를 통일로 만듭니다. 그리고 2열 배치를 기준으로 짝수를 설계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다음에 층수. 층수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 인동간격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 인동간격은 어떻게 계산한다? D는 I 곱하기 H, 즉 내가 설계하는 층수의 곱하기 3만 해주자. 그 다음은 동수죠. 동수를 제대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건폐율과 대지 면적, 건축 바닥 면적 등 다양한 공식을 써야 되지만 복잡하다. 따라서 설계를 함에 있어서 D 플러스 10이라고 하는, 내가 아파트를 그리고 위, 아래, 좌우로 10m씩 설계한 그 그림을 그렸을 때 웬만한 아파트의 부지의 면적은 될 것이다. 아파트 부지의 적정한 면적은 3에서 5헥타르를 설계하는데, 3에서 5헥타르가 되기 위해서는 집산도로로 나누어진 150에서 350m의 간격으로 블럭을 형성해주면 약 3에서 5헥타르의 면적이 나오고 500에서 1000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근린 분부 생활권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것이 공동주택, 아파트를 설계하는 기초 계획 과정이 되겠습니다.